10월 14일로 시작되는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입니다. 먼저 지난주 동향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중 무역협상에 스몰딜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초 하락한 후에 반등이 있었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협상 진행 기대감으로 영국 파운드화가 주 후반 급등했습니다. 주중에 위안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안전자산 엔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이 살짝 거친 덕분일까요? 미국채 금리는 1년 이내 단기 금리 역전이 다 정상화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전주에 비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지수 선물 98대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달러 대비 엔화 주중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화는 주 말에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 2970으로 끝나서 주 초반 하락에서 주 후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주 초반 약세를 보이다 주 후반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주말에 미국 대표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대표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주식인 캐터필러가 5% 가까이 상승했고요. 빵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WTI 55달러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주 후반에 미중 무역 분쟁의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수익률 곡선 10년 장기물이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금리 역전의 위험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입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지난주 스몰딜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중 고위급 회담은 일단 우려 속에 스몰딜 합의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중국의 농수산물 구매, 환율, 지적재산권 보호 등 관련해서 합의 1단계에 도달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 10월 15일에 중국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을 25%에서 30%까지 올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유예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트럼프는 미중 간의 최종 딜에 가까워가고 있고 이 최종 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5주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로이터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내 탄압과 최근 실업률 최저치지만 고용의 내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고용 내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로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부터 15개월 이상 지연된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수습될지 과연 5주 후에 합의를 이룰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중 간에는 무역 외에 여러가지 정치적, 군사적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수치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수치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강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거기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지켜보시죠.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 두 번째는 역시 브렉시트 문제입니다. 영국의 EU 브렉시트 협상의 가장 큰 난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백스탑 안전장치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국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국경을 치겠다라는 제안을 EU에 했지만 EU가 여기에서 반대를 했고 아일랜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일랜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영국 보리스 존슨이 약간 입장을 후퇴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는 분이 EU에서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대표입니다. 이 미셸 바르니에 대표가 이제 영국과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금주에 EU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상의 진전을 이뤄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파운드가 주 후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은 10월 말이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룰 EU의 정상회담 일자는 10월 17일,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법안으로 가결시킨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는 시한은 10월 19일입니다. 이래도 다음 주에는 어떤 형태든지 결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의 향방이 결정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경제에 대한 IMF의 경고입니다. 지난주에 신임 IMF 총재가 첫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신임 총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입니다. 아쉽게도 첫 공식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어두웠습니다. 그 제목은 Decelerating Growth Calls for Accelerating Action. 세계경제 둔화가 적극적인 경제 부양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제목만큼이나 2019년의 세계경제는 전 세계 국가 90%가 동시에 성장에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이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부 다 경제활동은 둔화를 보이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중에 큰 국가들, 인도, 브라질의 둔화세가 아주 현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빠르게 성장, 둔화 중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오르기에바 총재는 이 원인은 한마디로 세계경제 시스템의 균열이라고 합니다. 무역 분쟁은 투자와 제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 서비스 부문까지 확산 중이고 주요 세부 원인은 무역 분쟁, 브렉시트와 동시다발적인 지정학적 긴장이 전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역의 고립화 현상, 디지털 장벽 현상 등으로 제너레이션 한 세대 이상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는데요. 세계 경제는 이 무역 분쟁 영향으로 신뢰의 상실, loss of confidence, 시장 반응 등 여러 가지 감족 효과까지 감안하면 2020년 글로벌 GDP 7천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7천억 달러면 스위스의 경제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 세계 경제에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Accelerating Action의 일환으로 특히 독일, 네덜란드, 한국, 사우스코리아를 지목하면서 인프라와 R&D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이기를 이러한 건의는 아무 국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효과상 가능한 국가만이 꼭 경제 부양 조치를 해달라. 재정 지출을 해서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해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10월 8일 IMF 총재의 스피치 연설에 담긴 내용들은 10월 15일 IMF가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담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세계경제 전망 조정 내용에 따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다음 주부터 뉴욕 증시의 어닝 시즌,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 화요일 대형 금융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JP모간,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가 발표를 시작하고요.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은 S&P 500의 3Q 기업 실적은 마이너스 2% 내외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섹터는 연초부터의 이자율 하락, 장단기 금리 역전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금리 하락과 겹쳐진 은행 섹터의 기업 실적 악화는 대출 회수 등 신용경색 유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민스키 신용경색 불황의 전형적인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행 섹터의 기업 실적 악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전고점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고점과 폭락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였고요.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일정은 EU와의 정상회담이 10월 17일 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 16일 결정합니다. 수혜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 0.25%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현지 시간 10월 15일 IMF의 세계경제 수정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는 중국의 수출입과 3분기 GDP 지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않은 지표가 예상이 됩니다. 지표 악화 정도에 따라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는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의 동향을 볼 수 있는 9월 소비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미국 실업률은 최저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소비자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매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상 10월 14일 시작되는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와 주요 일정, 경제지표 설명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